5분 인문학. 관계가 끝났다는 12가지 징후. 시작합니다. 이별은 어렵습니다. 이별은 고통스럽고 우울하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지낸 시간이 길수록 관계를 놓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어색하고 엉망이 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더라도 자신을 속이고 회피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이 여러분을 제대로 대하지 않거나 항상 그 사람 주변에서 비참하다고 느낀다면 결국 관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는 몇 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녀, 거주지, 재정 문제 등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아직 모른다면 미래를 계획하기 전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하죠.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이 있고 둘 중 어느 누구도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타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관계를 유지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때. 어떤 사람들은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 동료 및 이성 친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주일에 약 40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인이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위로받기 위해 직장 동료나 이성 친구를 찾는 상황이라면 서로의 관계는 문제가 되는 때입니다. 이 연결이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인에게 배신감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연인이 휴대폰을 바라보며 영혼 없이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관심을 보이는 척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죠.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상대방도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에 관심을 부탁해야 한다면 관계는 이미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긴다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연인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최소한 친구 및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파트너가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을 피한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연인이라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중요한 모임에 함께하고 자신의 세계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진지하고 여러분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다섯 번째, 파트너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두려워질 때. 건강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완전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러한 필요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나 불만사항에 대해 서로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파트너가 여러분을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한다면 관계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질 때.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변기 뚜껑을 열어두거나 닫아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도 포함됩니다. 더 큰 것으로는 그들이 무심하게 살을 빼라거나 더 나은 직업을 얻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불안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을 때. 신뢰는 강력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관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관계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약간의 질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전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아지면 함께 있지 않을 때 파트너가 무엇을 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신뢰에 대한 의무는 서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신호이죠. 8번째,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헤어질 생각이 자주 들고 관계를 유지할 더 이상의 이유가 없다면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고 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사랑이 식었지만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했다고 해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길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9번째, 폭력적일 때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학대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든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명령하거나 욕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이제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교묘하게 학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심지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여러분의 관계를 응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관계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면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11번째,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때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제 관계를 끝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외면하든 변명하든 어느 시점에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연인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면 관계를 부여잡고 질질 끌기보다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 행복한 결정일 겁니다. 여러분의 연인과의 사이에서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공감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을 들여 관계를 회복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놓아줄 시간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삶에서 배우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